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으로 현행법을 어기거나 헌법을 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헌법상에는 보면은 영토 보존 조항이 있는데요. 영토 보존 조항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어기고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서해를 공동 어로구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NLL 같은 것들도 사실상 실효 지배에 해당하게 되는데 NLL에 속한 사회들 실효 지배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6.25 때 전쟁을 했던 북한은 그 보면은 뭐 구글 자료라든지 언론들에 보면 북한의 모든 어업 행위를 하는 이런 배조차도 그 군의 통제하에 있답니다. 군의 통제하에 있어서 이것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용하는 것 또는 그것을 공동 어려구려 갖고 영토 다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효 지배에 의한 것도 명백하게 실효 지배한 것도 명백하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독도도 마찬가지고 독도도 그렇고 또 조약을 맺어갖고 같이 공동 땅으로 만들거나 공동 어떤 바다로 만들거나 이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도도 마찬가지고요. 실효 지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네네네. 그래서 공동 바다 이렇게 그 구역이다 이렇게 갖고 나중에 이렇게 공해다 이렇게 서로 북한은 이제 NLL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6.25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배를 하고 있었고 중국 오선들을 갖다 단속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땅을 내주거나 그래서 바다도 땅이죠. 밑에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를 내주는 그런 조약이 뭐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정전 협정 중입니다. 정전 협정 중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도 실패를 자기네 그 땅에서도 실패를 하고 우리가 물러나야만 총 쏴갖고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 관광객을 총을 쏴서 물러났는데 우리 땅에 뭐 이렇게 사실상에 북한 이런 사람들이 마구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도 지금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국의 불법 그렇죠. 중국의 불법 입국자들을 건설 노동자라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의 모든 공사에 있어서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공사에도 이것을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것을 모든 공사 현장에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이다. 입법에 불법 입국자 일용직 근로 이것은 불법 입국자 미등록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근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112 거시면 곧바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수도를 수리하거나 뭐 공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언어가 안 되고 언어가 되더라도 이게 불법이면 112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입국 관리법 18조에 따라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와 외국인이 고용돼 일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합법적인 취업 비자, 식당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이 고용이 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112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사처벌은 3년 셉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 기간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 고용 인원이 많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된다. 그래서 강제 퇴거일부터 수년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되는데요.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일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친 경우 불법 체류다도 똑같이 산재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일용직 외국인을 고용하실 때는 외국인 등록증, 체류 자격을 확인하여 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야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이라도 불법 체류자라든지 합법적인 외국인 등록증과 체류 자격을 비자 종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하여 취업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하면 112 거시면 손님이라도 112 거시면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잘못 걸었다가 또 문제가 돼요. 정확히 해당 외국인이 이렇게 취업 비자가 아닌 상황에서 식당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배달업장에 가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6.25 때 전쟁을 한 나라로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여행객도 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런 배달 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광범위하게 많은 숫자가 배달하거나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전기 수리가 됐든 하수도 수리 그렇죠. 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국민과 밀접한 이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여부도 따져야 되겠고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통제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 외국인 우리가 경제사정이 혹시라도 어려워져 외국인들을 대거 이렇게 만약 중국인이다 그러면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대거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 생활 구석구석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중국은 가는 데마다 자기네들이 상권을 다 정확하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제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고 합법적이어야 되고 금액을 낮춰서 대거 이렇게 멍청 들어오는 일이 좀 찜찜한데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헌법의 투표 권한에 대해서는요. 모든 국민은 선거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등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등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이 됩니다. 대표를 뽑는 선거권을 가지는데 구체적인 연령이나